송영길 대표가 보석 석방이 됐습니다.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진짜 얼굴이 너무 많이 상하셨더라고. 한 10년은 늙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영길이 형. 머리가 하얗게 셌잖아요. 난 처음 봤어, 머리 하얀 거. 아, 그러니까 그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뭐 그것도 생각이 들고요. 아이고야. 지금 2번이나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셨다 그러거든요. 그 단식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지금이라도 이제 풀려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도 꼼수예요. 뭐냐면 지금 그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6개월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1심 선고를 내리거나 아니면 그에 맞춰서 구속을 풀어주든지 아니면 구속을 때려갖고 연장을 해서 구속 연장을 시키든 아니면 가석방을 해주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형이 확정이 안 돼 있잖아.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잡아놓고 있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이 6개월, 180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180일 됐으면 보석을 안 해줘도 그냥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재판은 1심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재판이 결국은 그 생활연구소 뭐였죠? 이 돈봉투 때문에 이 재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운영하던 생활연구소 이쪽에 들어온 후원금을 갖고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몰아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구속을 시킨 거거든요. 김영철이가 부활시켜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이 부분에,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재판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심이 끝도 없이 늘어지는 거야. 이거 안 끝나, 이거. 끝까지 안 끝납니다, 얘네들은. 왜? 이 정도 재판이 안 나오고 그러면 포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소를 포기를 하고 그냥 이제 재판을 무효화 시켜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석이라고 시켜줬지만 20일 있으면 그냥 나올 사람이었어. 그걸 갖다가 무죄로, 이게 죄가 없어서 혐의 입증이 못 돼서 일단 석방했다 그러면 지들이 쪽팔리니까 보석이라고 씌워가지고 이거를 만든 거죠, 결과적으로는. 돈 뜯어낸 거지, 뭐. 3천만 원 됐어요. 아이고. 아니, 뭐 전세 돈도 없는 사시는 분이 양반한테. 또 3천까지 내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지 모르겠습겪습니다만. 아무튼, 얘네들의 공작질에 의해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지금 진짜. 고초를 겪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제 개인적인 오바입니다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22대가 시작된 이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또는 정치인 송영길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일단 무죄에 관련된 건 재판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입증할 거겠지만 어떤 포션으로 지금 22대 국회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정부 타도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인 거죠. 저는 일단 옥중 출마에서도 실패했고 소나무당이 원내에 진출을 못 시켰기 때문에 저는 개인 송영길은 민주당으로 복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소나무당은? 응? 소나무당은? 소나무당 남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하겠죠. 뭐 소나무에서 소 빠진다고 해서 나무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있는 어떤 그 억울함을 풀고 대여 투자액을 강화하게끔 하려고 하면 나는 송영길 대표가 돌아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놓고 보면 송영길 대표가 아주 그 진취적인 윤 정부 비판을 하고 어떤 개혁의 선봉에 섰을 때 추미애 장관도 같이 그 개혁의 선봉에 섰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 민주당의 어떤 그 지리멸렬하고 뭔가 개혁적이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이 참 많았어요. 두 분이 똑같았습니다, 포션은. 윤석열도 욕하지만 투쟁하지 못하는 민주당도 욕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제 그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러다가 나중에 민주당이랑 영영 척지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는데 추미애 대표는 더한 말을 하고도 돌아왔어요.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이상하게 이제 그 자체적으로 정치한다고 소나무당을 편입이 됐는데 사실 소나무당의 간판 역할만 하고 본인은 감옥에 가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22대가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제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계십니다만, 뭐 민주당에서 먼저 나서줘도 고맙고 아니면 주변 분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민주당에 돌아와서 보궐도 준비를 좀 하시고 대여투쟁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진표나 박병석이나 이런 애들 오는 것보다는 고문으로 와서 앉는 것보다는 뭐 김부겸 이런 애들 돌아오는 것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에 힘을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으로 건강 회복하시고요. 어떻게든 지금 있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대여투쟁 해야 될 시기니까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석으로 풀어준 것도 판사가 어쩔 수 없이 눈치 보다가 미리 보석을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번이 아마 3번째 신청인가 그랬는데 보석 처리를 해준 건데요. 어저께 그 뉴스가 있었어요. 지금 헌정사 최초의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이게 왜 분노스러운 부분이냐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3심을 다 거쳐서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위죄 여부를 얘기를 했으면 그에 대한 탄핵을 헌법재판관이 지 맘대로 뒤집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기각을 시켜줌으로 인해 갖고 사실 검사들 쪽에다가 힘을 좀 보태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거 윤석열이 탄핵시켜도 헌법재판소에서 또 5대4로 풀어주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에잉? 물론 지금 우리가 화가 나긴 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나는 특이점을 찾은 거예요. 첫째, 7대2가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지금 있는 이 9명의 구성은 7명이 다 성렬이가 꽂아놓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표결에 들어갔다고 치면 사실은 7대2로 부결이 됐어야 되는 건데 5대4 미세한 차이로 부결이 됐다는 거죠. 5대4도 보면 4명은 이게 법을 위반했고 그 위반이 중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고 그 반대한 사람 5명 중에 3명은 이거 다 아니다라고 했는데 2명은 법은 위반을 했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바로 했어요. 그 부분인 거예요. 나 참. 이게 뻔뻔하게 하려고 그랬으면 9대0이 나왔겠지만 7대2 정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5대4가 나왔고 또 이 헌법재판관들은 자기가 그 결정을 한 데 대해서 무기명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법적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무려 7명이 인정을 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지. 따라서 아니 원래 이 정도면은 법은 위반 안 했지만 탄핵할 정도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근데 그게 어떻게 상식적인 법을 건데 위반했는데 탄핵할 정도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한 흔적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증명을 한 거지. 법이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탄핵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징계나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이어져야 될 사안 같아. 요렇게 이걸 잡아놨다는 거예요. 따라서 윤석열이 중대한 탄핵의 사유가 큰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 큰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탄핵은 안 돼라는 말은 못 꺼내는 일종의 예방주사가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관련해가지고 검사 탄핵을 밀어낸 게 말하자면 여기서 검사 탄핵을 시키면 판사도 탄핵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걱정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동료의식이 발휘가 그렇죠. 됐다. 동료의식의 발휘가 어느 정도 있었을 겁니다. 에라이.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난이 훨씬 강해질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공무원이나 또는 뭐 어떤 그 국정조사에 나왔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위중하고 처벌 안 받는 사람 많은데 특히 공무원들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고소고발해갖고 연금까지 날려버려라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원래 위증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또는 뭐 출석을 안 하게 되면 그 상임위원장 권한으로 고소고발 조치가 갈 수 있고 고소고발 조치가 되게 되면 그냥 해직과 동시에 뭐 연금을 비롯한 각종 이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게 있대요, 조항에. 근데 그동안 증인을 불러갖고 위증하는 놈들도 한 번도 이걸 안 쓴 거지. 관행상으로. 뭐 안 쓰기도 했고 저쪽 당에서 또 반대하면 또 안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몰아붙여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상임위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배분해서 이제 배분표는 뉴스에 나가서 보고 있는데 앞으로 매주 상임위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 안건 안에서 뭔가 비리가 확인되는 공무원, 장관,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핵 권한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탄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이번에 검사 탄핵 기각에서 이걸 보여준 거고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 내지는 존폐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이 의혹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도 길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론이. 과거에 박근혜 탄핵 때도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분석했을 때는 절대 이게 통과 안 된다고. 그렇죠. 탄핵 통과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재판장 포함 두 사람이 돌아서 버린 거야. 그래서 탄핵이 통과가 된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탄핵을 시켜도 안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검사 판사 탄핵을 확실하게 늘려가고 더 강력하게 하겠다.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 비리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김영민 의원이 또 이거를 천명을 함으로 인해 갖고, 지금 검사나 판사들이 다 쫄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은 국민이 몰랐어요. 재판을 하는데, 검사가 무슨 거짓말로 소장을 쓰는지 판사가 조국 사건 때처럼 분명히 증인이 있고 반대되는 증인이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판단을 지 맘대로 해갖고 검사 측대로 해줘버려도 그동안 법을 존중해야지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민주당이 나서가지고 또 그런 짓거리를 하는 놈들은 탄핵을 할 거고 과거에 그러한 법 집행을 했던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 지금 특검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러한 길들임을 통해가지고 또는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통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도 생각을 바꿔먹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헌법재판관 한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뭐 재산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지위가 나옵니까? 무슨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까? 어차피 하고 나오면 로펌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욕먹고 이렇게 비난당하는 사람을 로펌에서 델다 쓸 수 없거든요. 판사는 명예로 먹고 사는 사람인 거야. 따라서 이런 짓거리를 했을 때 옛날 같으면 아무도 언급을 안 했는데 지금은 동네 사람들 다 아이고 저 사람이 이번에 그 탄핵 기각시킴 헌법재판 판사라고 지금 이렇게까지 가는 세상에 온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박근혜가 탄핵된 거는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촛불 집회를 그렇죠. 매일 거의 매주 했지 않습니까? 그 민심을 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서 자기 성향이 그래도.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다가 윤석열 탄핵권 올라온 거 5대4로 해다 그러면 이거 던지고 갈 수 있어. 근데 어줍잖게 동료 하나 구하겠다고 검사 탄핵 기각했다가 지금 사법부 전체가 지금 국민들한테 욕을 처먹고 있는 상황으로 이게 흘러갔다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화는 나지만 예방주사라고 생각하시자고요. 그래서 진짜 정경심 교수 판결이나 송영길 지금 대표 관련된 재판 이런 쪽 안에서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이런 재판들 안에서 조작하는 검사
그리고 가짜 증거 보고 판결하는 판사 전부 다 두들겨 패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노력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